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곧 120만 요정 오윤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또 지난주부터 탄력을 받아가지고요. 네, 보니까 올라갔죠? 예, 109만에서 한동안 좀 정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114만까지 여러분 올라가고 얼마 남지 있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김스마일 K님이 하프타임 들으시면서 오윤혜 씨 진짜 총명해졌다. 졌네. 흐흐흐 가자. 이런 아. 감탄을 남기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 예. 여러분들이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노력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키워주고 계신 거다. 아, 이 총명함은 모두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아, 그- 오윤혜 씨 덕분에 또 이렇게 네. 그 시사 상식이 더 넓어져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친다. 네. 이걸 교학 상장이라고 합니다. 오. 가르치고 배우면서 네. 서로 장, 서로 발전한다. 교학 상장하고 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신장식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오윤혜 다 모두가 우리가 네, 교학 상장. 상장하고 있다. 오늘도 그 교학 상장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봤던 첫 번째 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에 네.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 요거 뭔지 모르겠고 요거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조국 교수는 평소에 교수직이나 월급에 집착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네네. 요거 신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제도 설명을 드리면요. 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건 이제 세종시 가면 교육부에 있는데 그래서 소청심사 갈 때마다 세종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네. 예. 이건 뭐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일단 징계를 했잖아요. 파면이라는 징계를 네. 했습니다. 이 징계 시점을 놓고도 왈가왈부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양산 그 평산리 책방 보고 네. 갔다 와서 바로 파면했어요?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파면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이 징계가 뭐였냐면 징계 사유가 첫 번째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조민 씨 의전원 장학금 수수 네. 그 200만 원씩 새 학기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민정수석일 때 받았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 뇌물죄로 처음에 기소를 했었는데 뇌물은 아니고 왜냐하면 대가 관계가 없어. 그 네, 200만 원 장학금 조민 씨 장학금 줬다고 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다가 또 그 장학금 주셨던 분들한테 뭘 국제적으로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는 무죄가 됐고 네.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200만 원씩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세 학기에 걸쳐서 200만 원씩 총액 600만 원 받은 것. 네. 그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이런 거였어요. 근데 1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증거 위조, 그다음에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이건 전부 다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럼 징계 사유 두 개가 없어진 없어졌네요.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남은 게 조 전 장관 딸의 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200만 원씩 3회 받은 거. 네. 이게 징계 사유로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그 200만 원 어떤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네가 학업을 막 네. 중단하려고 하고 힘들어 하니까 장려금이요? 격려하는 격려. 격려금의 성격이었고 이거는 근데 국가 장학금이나 학교 장학금이 아니에요. 노 교수님, 제 이름이 정확하게 갑자기 깜빡했는데 무슨 교수님이 노중환 교수. 네. 이 교수님이 사재를 털어서 그냥 주는 장학금이에요. 네. 네. 이게 뭐 국가 장학금인데 이건 국가의 성적 장학금인데 성적이 안 되는데 줬다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유급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계속 내가 네.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돈을 줬던 거예요. 네. 예, 근데 도민 씨만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이 근데 아빠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네. 한 거예요. 그거는 유죄 인정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처음엔 기소를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고 하니까 네. 조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2심에서 이렇게 노환중 교수네요. 강하게 이제 무죄를 주장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이면 네.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죠. 대법원까지 가야 그쵸. 확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았어. 근데 왜 파면이? 그러니까 아.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다시 생각해달라 이렇게 한 해서 겁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1심은 말하자면 학교 징계위원회고요. 교사들이나 교수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2심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곳으로 2심. 가서 네. 이게 2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면은 결과가 달라지면 이제 달라지면 파면이
아닌 거죠. 징계가 야 이거는 징계가 과하다라든지 징계 사유가 없다든지 라고 한다면 파면 결정이 좀 달라질 수 있군요. 파면 결정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오. 파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만약 근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파면 결정이 맞다라고 하면 요거는 다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그때는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징계부터 따지면 징계, 학교에서의 징계, 그다음에 교원 소청심사 있고요. 행정법원으로 가면은 1심, 2심, 3심이 있죠. 네. 5번을 거치게 돼요. 사실상.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 조민 씨, 조원 씨 등 아들, 딸들이 전부 다 학교와 관련된 거나 학위나 이런 건 다 반납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입장을 냈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가 무죄를 다투고 있는 거라서 이걸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이걸 인정하면 네. 법원에서 또 검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걸 인정해서 말하자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됐다, 위반됐다. 이 장학금 200만 원씩 3번 받은 게 조민 씨가 부정청탁금지법 아빠가 잘못한 게 됐다라고 하면 네. 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야 서울대에서는 인정했잖아. 이게 다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되는 거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다툴 수밖에 없는 예, 상황.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조 전 장관이 자 다퉈서 이기면 징계가 취소되고 파면이 취소되면 복귀하고 그 다음 날 나는 사표 내겠다. 아. 내가 되는 교수 월급이나 교수의 직책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이 재판과 연동돼 있고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다투고 파면이 철회되면 네. 그때 사표 다시 내겠다. 사표를 내겠다. 네, 그럼 이런 입장입니다. 교원 소청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윤건영 충북교육감 특강 발언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26일에 윤 교육감이 충북도 교육 1급 정교사들이 있는 자격 영수 특강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예비 살인자라고 인정을 하고 교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되겠다. 그러면 자퇴하고 나가라. 그리고 학부모, 당신이 아이를 나한테 맡겼으면은 이 아이는 내가 당신보다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생님보다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학부모가 항의해도 당당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졸고 있는 학생들 지도하다 문제 생기면 교육감 나한테 개인 번호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런 발언들이 이게 공식 석상이니까 준비해온 발언이잖아요. 예.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안일하게 받아들이는지, 교육계의 현장을 얼마나 모르면은 예비 살인자라는 교사 앞에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건지. 이 댓글에 보니까 교육감 직통 전화가 1개 교사가 가능합니까? 이거 민원이 한두 개인 줄 아나 본데 방금도 비서실에 전화했더니 회의 중이라고 전화 연결 언제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나한테 전화해라? 그리고 현 상황에서 예비 살인자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법이 없는데 교사들을 위한 법이 없는데 당당하게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할 수가 있느냐? 소송당하면 다 소송비 당신이 대줄 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책 없는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했다는 게 참혹합니다. 제가 이거를 전후좌우를 계속해서 읽어봐도 네.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저분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최대한. 말하는 방식이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주특기인 것 같아요. 야, 아. 핸드폰 번호 줄 테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전화했더니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네. 회의 중이십니다. 우리 네. 교육감님 바쁘세요. 그다음에 야, 교사들은 예비 살인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아이들이 인격살인 할 수 있다. 안 되면 자퇴하고 나가 이거 안 되는 사람들. 니들이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교사들,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도, 학부모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네, 맞서라. 맞서. 아니, 그러고 싶죠. 근데 당연하죠. 지금 법과 제도가 또는, 그렇게 보호를 못 해주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무슨 이분은, 그러니까 윤건영 교육감님은 네. 어찌 보면,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관계라고 해서 뭐예요? 후원자 관계. 그다음 이게 말하자면 조폭이 있잖아요. 네, 조폭이요? 조폭 대장이 네. 1대1로 야, 네. 형 믿고 네. 너 네 하고 싶은 거 해. 막상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 못하죠. 어제 이런 발언을 윤건영 교육감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큰형 믿고 너 세게 가. 네.
공직사회는요. 또 우리 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렇고 그렇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어찌 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직사회는 야, 나 알지? 형 성격 화끈한 거 알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너 나 믿고 다 해. 이런 말 들으면 교사들이 더 화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렇죠. 정말 이 교육계 최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이 지금 현장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루빨리 이거 교권 신장 위해서 법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나저나 김경환 충북지사도 그렇고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그렇고 제 고향 청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3부에서는 국토위 야당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